네, 반갑습니다. 강철 선생입니다. 오늘은 각 단원별로 대표 예제 몇 개 풀어보면서 개념을 공부하는 그런 영상 하나 올려둘게요. 자, 오늘 공부해볼 단원은 부등식 단원이고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부등식 처음 배우는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미 개념을 다 아는 학생들은 문제풀이 영상 위주로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개념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해도 내가 놓치고 있는 개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복습한다 생각하고 봐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차 부등식부터 한번 문제제를 풀어봅시다. 자, 가장 기본적인 1차 부등식이에요.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배웠던 거죠. 근데 당연히 기억이 안 날 테니까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자, 부등식을 푼다라는 게 뭔가요? 부등식을 푼다. 부등호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식의 부등호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식을 부등식이라고 하죠. 이 부등식을 푼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자, 요 x자리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지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하는가 하는 게 부등식을 푼다는 거죠. 근데 그 x가 한두 개일까요? 엄청 많겠죠? 이 부등식을 성립시키는 x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부등식의 해는 뭘로 나온다? 범위로 나오죠. 자, 이 x에다가 뭘 넣어야지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할까요? 자, 9에다가 이 x를 뺐는데 5보다 작아져야 된대요. 그러면 x에다가 2를 넣으면 뭐가 되니까? 이 전체 덩어리, 요 덩어리가 뭐가 되니까 5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2보다 큰 걸 넣어야 되나요? 2보다 큰 걸 넣으면 이게 2x를 빼는데 4보다 큰 걸 빼게 되니까 이 전체 덩어리는 5보다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해는 x가 2보다 큰 이런 x들을 넣으면 이 부등식이 성립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식이 간단한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식이 막 복잡하게 나오면 이렇게 생각으로 하는 거는 좀 어렵겠죠. 실수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이는 게 뭐다?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거죠. 자, 우리 마치 방정식 풀 때 등식의 성질 이용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식이 성립을 하죠. 그러면은 이 부등식에서 양변에 뭐를 9를 한번 빼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이쪽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보다 작게 된다. 이렇게 양쪽에 9씩 빼도 부등식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식이 성립을 하는데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어떻게 되고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서 성립된다라는 게 부등식의 성질이었죠. 그러면 양변을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나눠버리면 어떻게 된다? 부동 방향이 바뀌어버리고 이쪽은 x만 남고 이쪽은 2가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으로 풀었던 거랑 해가 똑같이 나온다. 이게 부등식 풀이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 해를 수직선 위에다가 나타내는 거는 기억이 나나요? 당연히 안 나겠지.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해를 수직선에다가 표시할 때 자, 부등호가 이렇게 등호가 붙은 부등호가 있잖아요. 이렇게 등호가 붙은 부등호가 있고 등호가 이렇게 안 붙은 이렇게 생긴 부등호가 있고 등호가 붙은 부등호가 있는데 이렇게 등호가 없는 부등호를 할 때는 여기 좌표가 2라고 하면 여기를 이렇게 뿡 비워놓죠. 비워놓고 2보다 x가 큰 쪽이니까 2보다 큰 쪽 이쪽에 있는 좌표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x가 2보다 크다라는 걸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등호를 포함하고 있는 부등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채워요.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무슨 뜻이다? 2도 해가 된다는 거예요. 2도 해가 되고 2보다 큰 것들 2.1, 2.2, 뭐 2.0001 이런 것들이 다 해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번엔 연립부등식 한번 봅시다. 자, 연립이라는 게 뭔가요? 연립이라는 거는 우리 연립방정식 할 때 연립방정식이 뭔가요? 연속된 방정식 두 개가 다 성립하는 걸 연립되어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립이 되어 있다는 건 이 두 부등식을 다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구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립부등식이 나오면은 요거 있죠? 요거 방금 전에 했던 요거 이 수직선에다가 그림 그리는 것만 잘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식 정리하는 건 부등식의 성질 이용해서 정리하면 되고요. 그러면 위의 식부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위의 식 보면은 여기에서 양변에 9x를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왼쪽은 9x 빼기 4x니까 5x만 남고 그리고 양변에 또 10을 빼주면 어떻게 되나요? 30 빼기 10 해서 20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이번엔 아래식을 한번 봅시다. 아래식은 양변에 9x를 더하면 이쪽에 9x-2x니까 이쪽 편에서 7x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이쪽에 12 플러스 2니까 양변에 14를 빼주면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써보면
양변을 5로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고 이렇게 되고, 아래식은 7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두 식을 수직선, 같은 수직선 위에다가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4라는 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좌표보다 더 오른쪽에 있죠. 위의 식을 표시를 해보면 x가 4는 안 들어가고 4보다 작은 x들을 넣으면 위의 식이 성립을 한다는 거네요. 그리고 아래식은 마이너스 2를 포함해서 마이너스 2보다 큰 x들을 넣으면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모두 성립시키는 그런 x들은 어디 있을까요? 요 사이에 있겠죠. 여기에 있는 x들을 넣으면 위의 식도 만족되고 아래 식도 만족될 테니까. 이런 x들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뭐 5나 6이나 이런 x들을 넣으면 이게 뭐였나요? 이게 아래 식이었죠. 아래 식은 만족되는데 위의 식이 성립이 안 될 거 아니에요? 5나 6이나 이런 거 넣으면요. 이쪽을 넣으면 반대로 위의 식은 성립되는데 아래 식은 성립 못 시키는 x들이죠. 그러니까 요 가운데 있는 이 마이너스 2와 4 사이에 있는 요런 x들을 넣어야지 이 두 부등식이 다 성립이 되면서 이게 연립 부등식의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이거 높이를 다르게 그리라고 한 게, 이렇게 높이를 다르게 그려놓고 어떻게 두 줄 그어져 있는 부분 찾으면 돼요. 두 줄 그어져 있는 부분이 어딘가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x들.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걸 중학교 때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쓰는 거 배웠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한꺼번에 쓰는 걸 또 수직선에다가도 합쳐가지고 아예 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2는 들어가고 4는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아니라 이렇게 닫아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요걸 표현한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부등식이 이렇게 A가 B보다 작고 B는 C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란히 있는 형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한번 봅시다. 그런데 방금 연립부등식 풀다 보니까 요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요게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것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이것도 연립부등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어떻게? 3x-12 5x 플러스 2보다 작다 하고, 또 5x 플러스 2가 8 플러스 7x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가 연립된 게 이거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립부등식으로 풀면 됩니다. 풀어볼까요? 위의 식은 양변에 3x씩 빼주고 2씩 빼주면 마이너스 12가 되고 이쪽은 2x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아래식은 양변에 5x씩 빼주면 이쪽도 2x 이렇게 되고, 양변에 또 8씩 빼주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거는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6보다 x가 크다 이렇게 돼버리고, 마이너스 3보다 x가 크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 수직선에다가 놓고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6이 더 왼쪽에 있죠. 그러면 위의 식은 마이너스 6이 안 들어가고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아래식은 마이너스 3이 안 들어가고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러면 어떤 x들을 넣어야지 두 식이 다 만족될까요? 요런 x들이죠. 요런 x들을 넣어야지 두 줄 그어져 있는 부분 찾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해는 뭐다?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어서 다음 예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이번에는 2차 부등식 한번 예제 풀어보면서 개념 설명을 해줄게요. 자, 2차 부등식이라는 건 뭘까요? 부등식인데 최고차항이 2차인 부등식을 2차 부등식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 예제에 있는 것처럼 2차 항을 포함한 이런 부등식을 2차 부등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풀면 될까요? 기본은 똑같아요. 1차 부등식 할 때도 부등식의 해라는 게 뭐였죠? 부등식의 해가 요 x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야지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할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좌변, 요 덩어리 값이 뭐가 나오면 0보다 크다니까 이 덩어리 값이 양수가 나오게 하는 x가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게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x에다가 뭐 정수 몇 개 넣어볼까요? 자, 0 같은 거 집어넣으면 좌변이 얼마가 돼요? 8이 되죠. 그러니까 양수가 되니까 0 같은 거는 이 부등식의 해에 들어가겠네요. 그쵸? 1 같은 거 넣어볼까요? 1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1 마이너스 6 플러스 8이니까 얼마예요? 3인가요? 3이라는 양수가 나오니까 1이라는 값도 이 부등식의 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정수만 넣어볼 수 있나요? 0.5나 0.7이나 뭐 1.2나 이런 유리수들은 물론이고 루트 2나 루트 3이나 이런 무리수들까지 다 넣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x에다가 뭘 넣었을 때 이 덩어리 값이 뭐가 나올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등장하는 게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좌변 이퀄 y라고 넣어버리면, 자, x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이 y 값이, 이 덩어리 값이 y 값이죠. 이 덩어리 값이 양수가 나올지를 함수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함수는 우리 그래프 그리는 걸 배웠잖아요. 그래프를 그리면 대충 어느 정도 값이 나오는지 그림으로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함수가 유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래프 그릴 때 2차 함수 꼭지점을 찾아가지고 그릴 수도 있지만 이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꼭지점보다 x절편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x절편 찾는 식으로, 자, 인수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나요? 자, 요렇게 되네요. 그러면 x절편이 뭐가 돼요? y에다 0 집어넣었을 때 x는 2 또는 4가 되죠. 그러니까 2,0이나 4,0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자, 2,0이랑 4,0을 지나고 축은 3이 될 거고 아래로 볼록한 이런 포물선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뭐가 편한 거예요? x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는 뭐가 나온다고? 아까 8이 나온다고. 1 집어넣었을 때는 아까 3이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바로 알 수가 있어요. 2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0이 나오겠죠. 3 집어넣으면 뭐 계산은 해봐야겠지만 양수가 나와요? 음수가 나와요? 음수가 나오겠죠. 4 집어넣으면 또 0이 나올 거고 5 집어넣으면 양수가 나오겠죠. 5 집어넣으면 아까 1 집어넣은 거랑 똑같겠죠. 그러니까 3이었나요? 이런 값이 나오고, 그러면 자, 이 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지 이 덩어리 값이 양수가 나올까요? 이런 x들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런 x들 집어넣으면 다 양수가 나오잖아요. 또 이런 x들을 집어넣어도 양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가 뭐보다? x가 2보다 작은 x들을 넣거나 또는 x가 4보다 큰 x들을 넣거나, 이렇게 되면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게 되면서 이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2차 부등식도 쉽게 풀 수가 있다. 근데 함수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봐도 돼요. 자, 인수분해까지는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덩어리가 양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뭔가 두 덩어리를 곱해가지고 이게 양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것도 양수이고 이것도 양수, 이거나 또는 이것도 음수이고 이것도 음수가 되면, 그러면 둘이 곱해서 양수가 나오겠죠. 해를 우리는 아니까 2보다 작은 거, 1 같은 거 넣으면 어떻게 돼요? 1 같은 거 넣어보면 이쪽은 뭐가 되고 이쪽도 음수가 되고 이쪽도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2보다 작은 걸 넣으면 이 두 덩어리가 다 음수가 되면서 요걸 만족시키면서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보다 큰 거, 5 같은 거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5 같은 거 넣어보면 이것도 양수가 되고 이쪽도 양수가 되니까 플러스가 곱해져 가지고 양수가 된다. 그런 식이에요. 이렇게 함수가 아니라 그냥 해석할 수도 있다. 아, 근데 쌤, 저는 함수가 제대로, 중학교 때부터 함수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요 방식만 외워가지고 문제 풀면 안 되나요? 하는데, 그렇게 한 가지 방법만 알고 있으면 문제가 조금이라도 변형이 되면 대응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 자, 요렇게 나왔어요, 문제가.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벌써 이걸 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함수를 아는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 써보겠죠. 근의 공식을 써보면 이거 허근 나오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건 x 절편 찾는 게 아니라 꼭지점을 찾아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y는 x-3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꼭지점이 어떻게 되고 3,1이 되는 거고 3,1이고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x에다가 어떤 걸 넣어야지 이 덩어리가 양수가 나오나요? 뭘 넣어도 양수가 나오죠. 뭘 넣든 이렇게 양수값이 나온다. y값이, 이 덩어리값이. 그러니까 뭐 해는 모든 실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함수로 하는 걸 모르는 학생들은 당장 인수분해가 안 되면 당황을 해요. 그러니까 함수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럼 함수 알고 있으면 다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식으로 푸는 거, 이렇게 플러스거나 마이너스거나 이런 식으로 푸는 거는 그럼 몰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이거는 함수라는 게 만능이긴 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아직 안 배운 함수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등식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마이너스 4분의 x 마이너스 2 이게 0보다 크려면 어떻게 되면 될까? 네, 물론 이것도 유리함수라고 해가지고 우리 1학년 2학기 때 배웁니다.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이거 그래프 그려가지고 어떤 x를 넣어야지 이 덩어리가 양수가 나올까 해석을 하면 돼요. 근데 아직 이거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줄을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이 유용하다? 이렇게 식으로 푸는 방법이 유용하겠죠. 자, 뭔가 두 덩어리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0보다 크려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분자도 양수, 분모도 양수이거나 또는 분자도 음수, 분모도 음수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고 얘네 둘은 또는 or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방법만 알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함수로 푸는 방법도 알고 식으로 푸는 방법도 알고 있으면 상황에 맞게 이리저리 응용해서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유리함수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3차 함수 이런 것도 풀 수 있겠나요? 그럼 자 x-1 뭐 x-2 x-3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된 게 있대요. 이게 양수가 나와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양수려면 플러스 이렇게 곱해도 양수가 되고 네, 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도 양수는 되는데 지금 이 세 덩어리 중에 누가 제일 커요? 이 녀석이 제일 크죠? 이 녀석보다 2만큼 크고 이 녀석은 이 녀석보다 1만큼 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얘가 양수이고 얘가 음수 이렇게는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거나 또는 이렇거나 해가지고 풀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것도 2학년이 되면 3차 함수를 배웁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려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식으로 풀 수 있는 방법도 알아두면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번엔 연립 2차 부등식 한번 봅시다. 연립 2차 부등식. 자, 연립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연립 1차 부등식하고 마찬가지예요. 이 부등식도 만족시키면서 이 부등식도 만족시키는 x 값들을 찾는 게 연립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위의 식 한번 봅시다. 위의 식은 인수분해가 되네요. 인수분해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x-4, x 플러스 1 이렇게 되나요? 이게 0보다 작다. 그리고 아래식은 자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이게 0보다 작다. 자 그러면 위의 식부터 해석을 해봅시다. 이거 equal y 해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x절편이 4하고 y축 안 그릴게요.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되고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뭘 넣어야지 음수가 나오나요? 요런 x들 넣으면 음수가 나오죠. 요런 x 넣으면 양수 나오고요. 요런 x 넣어도 양수 나오죠. 그러니까 위의 식의 해는 뭐가 된다? x가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는 값이 나오네요. 마이너스 1과 4도 들어가고요. 등호가 있는 부등호. 그리고 아래식도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아래식은 어떻게 돼요? 자, x절편이 마이너스 2하고 1이죠. 그리고 이거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네요. 이렇게 된다. 그럼 뭘 넣어야지 음수가 나오죠? 이번엔 이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거죠. 이쪽에 있는 거나 이쪽에 있는 걸 넣어야지 음수가 나오네요. 그럼 어떻게 된다? x가 1보다 크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이런 x들을 넣으면 이 아래에 있는 부등식을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둘 다 만족시키는 게 연립 부등식의 해라 그랬죠? 그러면 수직선을 한번 그려봐야겠죠. 수직선을 그려서 자 위에는 마이너스 1도 들어가고 4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거 요렇게 그냥 줄여서 이렇게 축약해서 쓸 수도 있다 그랬죠? 그리고 아래식은 1보다는 커야 되고 1은 안 들어가고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겠네요.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래서 이 또는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높이를 그냥 같게 그리면 돼요. 같게 그리는 게 나중에 식이 복잡해졌을 때 좀 더 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둘 다 만족시키는 거니까 두 줄 그어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이 해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연립부등식의 해는 x가 1보다는 1은 안 들어가고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예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에 대해서 예제풀이 하면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절대값만 나오면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죠. 어려워하는데 원리 자체는 좀 어렵다기보다는 복잡한 거는 맞아요. 시간 오래 걸리고 귀찮고 실수하기 쉽고 그런 면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원리를 따져가면서 하는 거 일단 해주고, 그리고 좀 요령껏 푸는 방법도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일단 절대값이 이렇게 하나 존재하는 것부터 한번 원리를 따져가면서 자세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절대값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범위를 나누라 그러죠. 그게 왜 그렇죠? 자, 요 절대값이라는 요 식은, 지금 요 덩어리는 x가 2분의 3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넣을 때는 다른 식에다가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넣을 때는 또 다른 식에다 넣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분의 3 1.5죠. 2 같은 거 넣으면 얼마가 돼요? 여기다가 요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지금 이 값이, 이 덩어리 값이 1이 나오죠. 그러면은 그냥 2x-3에다가 1을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2가 아니라 1 같은 거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1 같은 거 집어넣으면 값이 요 안에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절대값 씌우면 1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냥 2x-3에다가 넣으면 되나요? 안 되죠. 마이너스 1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넣어줘야 된다. 마이너스를 붙인 상태에서 요 값에다가 여기다가 1 넣어야지 이 전체 값이 뭐가 돼요? 요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이 전체 값은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3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값을 넣을 때는 이 식에다가 넣어야 되고, 왼쪽에 있는 숫자를 넣을 때는 이 식에다가 넣어야지 이 절대값에다가 여기다가 넣는 거랑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나눠 가지고 하라 그러죠. 자, 그리고 식으로 하면은 더 복잡하죠. 그러니까 부등식은 항상 뭐를 이용하면 편하게 해석할 수 있다? 함수를 이용하면 편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또 좌변 이퀄 y 해가지고 함수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근데 그래프도 어떻게 되겠어요? 범위가 나뉘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이렇게 있는데 y축 안 그릴게요. 자, 여기를 중심으로 어디 2분의 3 1.5를 중심으로 이쪽하고 이쪽하고가 지금 그래프가 이쪽하고가 그래프가 다르게 그려져야 되죠. 이쪽에는 어떻게 x에다가 이런 값들을 넣을 때는 아까 뭐 y는 2x-3 요 식에다가 넣어야 되고, 이런 x들을 넣을 때는 y는 마이너스 2x-3 요 식에다가 넣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요거는 x 절편은 어차피 똑같죠? 이게 0이 나오는 값, 이 덩어리를 0이 나오게 하는 값은 2분의 3, 0. 그리고 이쪽은 뭐 기울기가 2짜리 요렇게 될 거고, 이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인가요?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직선으로. 그래서 x에다가 이걸 넣었을 때는 이 식에다가 넣는 거니까 요 값이 나오는 거고, x에다가 이런 값을 넣으면 이 덩어리 값이 요 값이 나오는 거고, 뭐 이런 식이다. 그렇죠? 그러면 5가 한 여기 정도 된다고 한번 해봅시다. 한 5가 여기 정도예요. 그러면 이 왼쪽 이 덩어리 값이 5보다 크려면 어떤 x들을 넣어야 돼요? 자, 요 x보다 큰 요런 x들을 넣어야지 5보다 큰 값이 나오죠. 또 요런 x들을 넣어야지 5보다 이렇게 큰 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점을 중심으로 나뉘겠네. 그러면 2x-3이 뭐 5가 되는 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x가 얼마예요? 8 나누기 2니까 4. 여기가 4를 넣으면 여기가 5가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보다 4보다 큰 x들을 넣어야지 이 덩어리 값이 5보다 크게 나오겠죠. 또는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인가요? 이게 5가 나오는 값을 한번 생각해 보면 x는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라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들을 넣어야지 이 덩어리 값이, 왼쪽 덩어리 값이 5보다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는 얼마다? x가 4보다 크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이런 x들을 넣으면 이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해서 해가 된다는 거예요. 됐죠?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무 귀찮죠? 그러니까 요령을 좀 알려줄게요. 자, 이렇게 절대값이 하나일 때는 아주 쉽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예요. 절대값이라는 게 뭐였나요? 우리 이거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배울 거예요. 절대값이라는 게 뭐냐면은 0으로부터의 거리가 절대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마이너스 3이라는 좌표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 마이너스 3이라는 좌표가 0이라는 좌표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떨어져 있죠? 3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니까 항상 양수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자, 절대값을 어떤 좌표에다가 절대값을 했더니 이게 3보다 작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요? 이 x라는 좌표가 어디 있어야 돼요? 0으로부터의 거리가 3보다 작으려면 자, 3인 지점은 3하고 마이너스 3이 있죠. 여기도 거리가 3일 테니까 거리가 3보다 짧은 지점들은 어디 있어요? x라는 좌표가 요런 데 있으면 되겠죠. 요런 데 있으면 됐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다? 해가 3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큰 이런데 x라는 좌표가 있으면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요 덩어리 값, 절대값 안에 있는 요 덩어리 값을 뭐 라지 a라고 치환을 해봅시다. 그럼 절대값 라지 a가 5보다 크대요. 그러면 라지 a라는 좌표는 어디 있으면 되나요? 절대값이 5인 지점은 거리가 5인 지점이니까 5하고 마이너스 5가 있을 텐데 그거보다 거리가 더 길어야 된대요. 그럼 a라는 좌표가 어디? 요런 데 있으면 되겠죠. 요런 데 a가 있으면 되잖아요. 또는 요런 데 있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a라는 좌표가 어디? 5보다 크거나 a라는 좌표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이런 곳에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a를 다시 돌려주면 2x-3은 5보다 크다 하면 x는 4보다 크고 또는 2x-3이 마이너스 5보다 작다 하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이렇게 해서 아까랑 해가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절대값이 이렇게 하나만 있고 식 전체가 절대값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절대값의 정의 0으로부터의 거리가 절대값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풀면은 훨씬 시간을 줄이면서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엔 절대값이 2개 이상일 경우도 한번 해봅시다. 2개 이상일 경우도 그냥 원리로 따져보면 어떻게 equal y 해가지고 함수로 푸는 게 맞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이 식은 2를 중심으로 2보다 큰 거 작은 거 넣을 때마다 다른 식에다 넣어야 되죠.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이 식은 요 덩어리는 6보다 큰 값을 넣을 때랑 6보다 작은 값을 넣을 때랑 또 다른 식에다가 넣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함수의 범위가 2하고 6을 중심으로 자, 요런 x 넣을 때 식이 달라지고 요런 x들 넣을 때 식이 달라지고 요런 x들 넣을 때 또 식이 달라지겠죠. 그럼 하나씩 해봅시다. 먼저 2보다 작은 x들 넣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2보다 작은 x 넣으면 앞에 식은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뭐가 된다. 2보다 작은 x를 넣었을 때도 이 덩어리가 양수로 나오겠죠. 그리고 뒤에 항도 마이너스를 붙이고 이렇게 나와야 2보다 작은 x를 여기다가 넣었을 때랑 여기다가 넣었을 때가 값이 가겠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은 마이너스 2x고 플러스 2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8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이번에는 2와 6 사이에 있는 요런 x들을 넣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3 같은 거 한번 넣어보면 되죠. 3 넣어보면 이거는 1로 나와야 되니까 그냥 x-2에다가 넣는 거랑 같겠죠. 여기다가 3을 넣으면 3-6은 마이너스 3이니까 어디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여기다가 3을 넣은 거랑 같게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6-2니까 4 이렇게 되나요? 상수함수가 나오네. 이게 지금 다 함수예요. y는 이렇게. 또 이번엔 6보다 큰 거 넣으려면 어떻게 나와요? 이것도 x-2에다 넣는 거랑 값이 같을 거고 이것도 x-6에다가 넣는 거랑 값이 같겠죠. 그러면 2x-8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그래프 그려봅시다. 이거는 지금 2,4를 지나고 이쪽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정도 되도록 이렇게 그려질 거고 가운데 이거는 상수함수로 y는 4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쪽은 6,4를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 높이가 지금 4라고 했으니까 여기 10은 어디? 한 여기쯤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쯤 있다고 해보면 뭘 넣어야지 10보다 작아질까요? 자, 요런 x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런 x들 넣으면 10보다 작게 나오죠. 10보다 작게 나오고 요런 x를 넣으면 10을 넘어가게 나오죠. 요런 x를 넣어도 10을 넘어가게 나올 거고 그러면은 자, 요 좌표랑 요 좌표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요 좌표는 어디죠? 요거 이퀄 10이 나오는 점이죠. 그러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인가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요 좌표가 10이 나오는 건 얼마예요? 여기가 9네요. 9. 그래서 해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9보다 작은 요런 x들을 넣으면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합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원리이고, 그러면 요령으로 푸는 것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원리 보면서 눈치챈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절대값이 2개 이상이면 그래프를 안 그릴 수는 없어요. 근데 조금 더 빨리 하는 방법. 자, 어차피 경계는 어디라 그랬죠? 2하고 6이라 그랬죠. 그러면 일단 2를 한번 넣어봐요. 그럼 얼마가 돼요? 좌변이 2를 넣어보면 이건 0이 되고 이거는 4가 되나요? 2,4를 지날 거고, 그리고 또 6도 넣어봐요. 6 넣으면 또 어떻게 돼요? 6,4를 지날 거고, 그리고 이거는 식이 어떻게 나오든 무조건 직선으로 나오죠. 1차식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는 그냥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7 같은 걸 한번 넣어봐요. 7 같은 거 넣어보면 얼마가 돼요? 이쪽은 5가 되고 이쪽은 1이 되나요? 그러면서 6이 되네요. 7,6. 여기가 지금 4였고 여기가 4였고 여기가 6 정도 된다고 치면은 7,6 지나고, 또 1 같은 것도 한번 넣어봐요. 1 넣으면 이쪽이 1이 되고 이쪽이 5가 되죠. 그러면서 또 6이 되네요. 1,6도 지난다. 그런 다음에 여기도 직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6,4랑 7,6을 지나니까 1 갈 때 2 올라가니까 기울기가 얼마고? 기울기가 2가 되고, 그러면 y는 2x 플러스 b인가요? 이게 지금 6,4를 지나죠? 그럼 b는 얼마예요? b는 마이너스 8인가요? 그러면 y는 2x 마이너스 8 이렇게 된다. 어떤 게? 이 그래프가, 이쪽 직선 그래프가. 그리고 이쪽도 x가 1 증가할 때 y는 이만큼 내려왔죠? 그러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y절편은 b라고 놓고, 이게 1,6을 지나나요? 2,4로 해도 되고 1,6을 지난다. 그러면 얼마예요? b는 8.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이렇게 된다. 그래서 10이 나오는 지점 찾는 거는 여기 y에다가 10 넣어가지고 x좌표 찾은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절대값이 3개가 되든 4개가 되든 어차피 뭐다? 어차피 다 직선으로 돼요. 그러니까 경계값의 좌표를, 여기 경계값들의 좌표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냥 쭉쭉쭉쭉 연결해주면 돼요. 그러면 절대값이 3개가 나오든 4개가 나오든 그나마 좀 간단하게, 이거 식으로 풀라 그러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나마 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요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제로 공부하는 부등식 개념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이 영상을 봤다고 해서 부등식 단원이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고 개념 정도만 끝난 거예요. 이제 문제에서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등식 단원 문제풀이 영상도 꼭 챙겨보세요. 끝. 자, 그럼 이번에는 개념이나 원리 설명 없이 풀이 과정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풀어줄게요. 문제 한번 봅시다. 2부터 5까지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이것이 성립할 때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등식 풀이의 기본 좌변 이퀄 y 해가지고 함수로 푸는 거죠. 그러면은 y는,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위로 볼록이고 축이 어딘가요? 축이 x는 1인 이런 위로 볼록한 포물선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2랑 5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넣던 2는 여기 있겠죠. 그리고 5는 더 오른쪽에 있겠죠. 여기가 2고 여기가 5라고 하면 2와 5 사이에 어떤 실수 x를 넣더라도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지금 이 y 값이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이 덩어리 값이 항상 양수가 나오거나 0이 나오는 것까지도 된다. 그러면 x축이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있으면 되나요? 그러면은 2와 5 사이에 어떤 x를 넣든 이 덩어리값 y값이 항상 양수가 나오니까요. 그러면 뭐만 신경 쓰면 돼요? 5를 넣었을 때 이 값, 이거를 fx라고 하면 f5 값만 양수거나 0이 될 때까지도 되니까 음수만 안 되면, f5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나머지 2에서 5 사이에 있는 어떤 수를 넣든 저 덩어리가 양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5를 넣으면 마이너스 25 플러스 10 플러스 2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2k는 1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k는 7.5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k의 최소값이니까 k는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 쌤이 한 설명 중에서 못 알아듣겠는 게 있으면은 개념까지 설명한 상세풀이 영상도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주면 되겠습니다. 끝. 자, 그러면 개념이나 원리 설명은 다 빼고 풀이 과정만 요약해서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자,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인데 이 연립부등식에 해가 오직 하나로 나오게 하는, 오직 하나의 해만 존재하는, 보통 부등식은 해가 범위로 나오는데 해가 하나만 나오게 하는 그런 a 값들을 모두 더하래요. 그러면 위에 있는 부등식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부등식 기본은 뭐예요? 저변 이퀄 y 해가지고 그래프 그려서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x 절편 찾아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9랑 a제곱 마이너스 6a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9,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6a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쪽이 a제곱 마이너스 6a, 이쪽이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어떤 값이 더 크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 근데 이 덩어리를 가만히 보면은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덩어리는 항상 마이너스 9보다는 어떻다? 마이너스 9보다는 항상 큰 값만 나와요. 단 a가 뭐일 때만, a가 3일 때만 이게 딱 마이너스 9가 되면서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같아지는 거고 3 외에 다른 걸 넣으면 무조건 이 덩어리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아니고 이 경우라는 거죠. 근데 3일 때는 따로 해줘야겠죠. a가 3일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a가 3일 때는 위의 식이 어떻게 되나요? 위의 부등식이 x 플러스 9의 제곱 이렇게 돼버리죠. 마이너스 9로 중근을 가지니까 이게 음수가 나오게 하거나 0이 나오게 하는 거는 뭐가 있어요? 음수가 나오게 하는 x값은 없고 0이 나오게 하는 x값만 마이너스 9라고 하나 있네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해가 하나로 나오죠. 아래식은 어떻게 되나요? x 마이너스 a가 3이니까 6 이렇게 되고 x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 16이니까 플러스 10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이랑 6이랑 그런데 이 덩어리를 음수가 나오게 하는 x 요 사이 값이죠. 요런 걸 넣으면 음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해가 어떻게 된다? x가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해가 된다. 그러면 연립부등식이니까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하는 x값 뭐 있어요? 하나 있죠. 그냥 요거 x가 마이너스 9. 그러니까 a가 3이 되면 이 조건을 만족을 하나요?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는 조건을 만족하죠. 그래서 3도 하나 챙겨둬야 된다. 여기다 써놓읍시다. 그리고 이번에는 3이 아닐 경우, 3이 아닐 경우에는 무조건 얘가 크다 그랬죠? 그러면은 윗식의 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윗식의 해가 이쪽에다 다시 쓸게요. a가 3이 아닐 경우에는 윗식의 해가 음수가 나오게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9부터 x가 a제곱 마이너스 6a까지 이렇게 해가 되겠죠. 그리고 아래식은 지금 x절편이 2a하고 2a 마이너스 16이죠. 그러면 2a 마이너스 16이 더 작겠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 연립방정식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요게 어떻게 돼야 된대요? 해가 범위로 나오면 안 되고 어떤 특정 값으로 하나만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은 요걸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겹치는 부분이 여기가 되면서 범위로 나오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겹치는 부분이 요 x값 하나만 딱 존재하도록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경우가 두 가지겠네. 자,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9고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6a 이렇게 되고 이쪽이 2a 마이너스 16 여기가 2a 이렇게 돼가지고 얘랑 얘랑 값이 같을 때 이렇게 하나만 겹치게 되는 경우, 또는 이쪽이 2a 마이너스 16이고 2a고 또 이쪽이 마이너스 9랑 a제곱 마이너스 6a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요 값이랑 요 값이 같은 좌표일 때 또 하나만 딱 겹치게 되겠죠. 그러면 그냥 다 풀렸네. 그러면은 이 값하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a가 뭐가 된다? a가 4가 된다. 그리고 이번엔 이 값하고 같은 경우 a가 뭐가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a 값이 될 수 있는 건 3이랑 4랑
마이너스 2분의 9랑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은 답은 5번. 이렇게 풀면 됩니다. 지금 쌤 설명 중에서 못 알아듣겠는 거 있으면은 상세 설명 영상 참고하면 되고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 자, 그럼 이번에는 개념이나 원리 설명 없이 그냥 풀이 과정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풀어줄게요. 문제 봅시다. 자, x에 대한 연립부등식 이런 게 있는데 자연수 x의 개수가 2개가 되게 하는 모든 정수 a 값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위에 식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자, 절대값이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ax-1이 21보다 작고 마이너스 21보다 커지면 되죠. 그러면 각 변에 1씩 더하면 마이너스 20보다 크고 ax가 2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a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나눠가지고 해봅시다. a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되고 각변을 a로 나누면 부동방향이 안 바뀌니까 이렇게 될 거고, a가 만약에 음수일 때는 부동방향이 바뀌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부등식, 이 부등식을 풀어보면은 양변에 3을 빼면 2x가 2보다 크다. 그러면 x는 양변을 2로 나누니까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런 식으로 사이값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면 수직선에다가 그려보면 되겠죠. 자, 여기가 1이 이렇게 있으면 아래식은 이렇게 고정이고 위에 식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무조건 음수인가요? 이거는 무조건 양수고, 그러니까 음수부터 양수까지 이런 식으로 사이값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요 사이에 자연수가 몇 개 있어야 된대요? 2개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는 2가 될 거고 하나는 3이 되겠죠. 그리고 4는 안 들어가고 이렇게 어디가 양수 쪽에 있는 좌표가 3과 4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3이 딱 되면 어떨까요? 3이 딱 되면은 안 되죠. 자연수가 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니까 안 되고, 4가 딱 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4가 딱 되면 되죠. 3하고 2하고 2개가 들어가고 4는 비어 있으니까 위의 식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안 들어가니까 어차피 자연수는 2랑 3 2개다. 그러니까 위의 식 이 부등식에서 요 좌표, 양수 쪽 좌표가 3보다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이 나오면 되죠. a가 양수라면 이렇게 될 거고 a가 음수라면 이 좌표가 지금 양수입니다. 이 좌표가 3과 4 사이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위의 식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각 변에 a를 곱하면 a는 양수니까 부동방향이 안 바뀌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건 이 부등식하고 이 부등식이 연립된 형태니까 풀어보면 이렇게 되면서 이쪽은 얼마인가요? 7점 얼마인가요? 그리고 이쪽은 5.5인가요? 이렇게 되면서 a가 될 수 있는 정수는 뭐다? 6이랑 7이랑 이렇게 되네요. 또 요식 a가 음수일 때 풀어보면은 각 변에 마이너스 a를 곱합시다. 마이너스 a를 곱하면 마이너스 a는 양수니까 부동방향이 안 바뀌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도 이것과 이것을 연립해서 풀어보면 이쪽이 부동방향이 바뀌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쪽은 또 부동방향이 바뀌면서 이렇게 되네요. 이 녀석은 마이너스 6점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정수, 음이정수 a는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5 두 개다. 그래서 a 값들을 전부 합치면 얼마예요? 6,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니까 2다. 답은 2번. 이렇게 풀면 되고요. 혹시 풀이 과정 중에 모르겠는 거 있으면은 개념이나 원리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상세풀이 영상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길 바랍니다. 끝. 자, 그럼 이번에는 개념이나 원리 설명 없이 풀이 과정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 줄게요. 문제 봅시다. x에 대한 연립부등식, 이렇게 생긴 연립부등식에 해가 이렇게 나온대요. x는 p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a, b, p는 실수고요. 자, 그런데 2차 부등식 두 개를 연립을 했는데 x가 뭐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대요. 이게 가능할까요? 자, 2차 부등식이 사이값으로 나오거나 바깥쪽으로 나오죠. 근데 둘 다 사이값으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사이값으로 나올 거고, 하나가 바깥쪽으로 나오고 하나가 사이값으로 나오면 얘가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서 또 사이값으로 나올 거고,
둘 다 바깥쪽으로 나오면 이렇게 되면서 해가 바깥쪽으로 나오겠죠. 근데 해가 어떻게 나온대요? 뭐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뭐라는 거다? 둘 중에 하나는 1차 부등식이라는 거예요. 1차 부등식이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차 부등식이 뭔가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2차 부등식은 뭐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나와서 겹치는 부분이 뭐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식 중에 하나가 이차항의 개수가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a가 0인 경우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가 0이면 위의 식이 어떻게 되나요? bx 플러스 b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아래식은 bx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네요. 근데 얘는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고 얘는 이런 식으로 바깥쪽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0보다 작다인데 바깥쪽으로 나오려면 이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려면 b가 음수여야 되죠. 근데 b가 음수라면 이 식이 어떻게 되나요? b로 나누는 과정에서 부동호 방향이 바뀌면서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a 플러스 b가 0이 되는 경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위의 식이 어떻게 되나요? ax제곱 위의 식이 이렇게 되는 거고 아래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래식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얘는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그러려면 요게 바깥쪽으로 나와야 되니까 a가 뭐여야 돼요? a가 음수가 나와야겠네요. 그럼 a 플러스 b가 0이 되려면 b는 양수로 나와야겠죠. 그러면 니은은 일단 맞다. 그리고 기억 한번 봅시다. 기억은 a가 마이너스 1이면 음수라는 거 저거 되죠. 그리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1이 돼야겠죠. 그래야지 a 플러스 b가 0이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위의 식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아래식은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 식은 어떻게 되고 마이너스 1과 1에 안 들어가고 바깥쪽 이렇게 나와버리고 아래식은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러면 해가 뭐가 된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러면서 p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기억도 맞네요. 그리고 디귿은 요 위에 있는 식을 조작을 한번 해봅시다. 양변을 a로 나누면 어떻게 되고 부동 방향이 바뀌어야죠. 그러면 요걸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a가 음수기 때문에 요거 실수입니다. 지금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보인다고 해서 이거 허수가 아니고 a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1은 양수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요 밑에 식, 요 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니까 자, 이 마이너스 a라는 좌표가 a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a는 양수죠. 마이너스 a는 양수니까 지금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어야 되죠. 여기에 있어야지 해가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a가 만약에 여기에 있으면 안 되죠. 여기 이렇게 되면서 여기도 해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있어야 된다. 아니면 어떻게 돼도 되나요? 이렇게 딱 겹쳐도 되는 거죠. 이렇게 딱 겹쳐도 여기는 안 들어가니까 해가 이렇게만 나온다. 그러니까 자 이쪽에다 씁시다. 마이너스 a가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 더 이쪽이 왼쪽에 있거나 같은 것까지도 된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까요? 원래 부등식은 양변 제곱 같은 거 함부로 막 하는 거 아니죠. 근데 어떨 때는 양변이 다 양수거나 양변이 다 음수거나 이럴 때는 제곱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이거 양변이 다 양수기 때문에 제곱을 해도 부동 방향 안 바꾸면 돼요. 그러면 양변 제곱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양변에 a를 곱하면 a가 음수니까 부동 방향이 바뀌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풀면 됩니다. 쌤이 지금 해준 설명 중에 못 알아듣겠는 게 있으면 개념이나 원리까지도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세요. 끝. 자, 그럼 이번에는 개념이나 원리 설명 다 빼고 문제풀이 과정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 줄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x에 대한 연립부등식 요거랑 요거 연립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n 값의 합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네요. 자, 그럼 위의 부등식 풀면 어떻게 되죠?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 풀면 x-n이 뭐보다 2보다 크거나 x-n이 마이너스 2보다 작게 되면 위의 부등식을 만족을 시키죠. 정리를 해보면은 x가 n 플러스 2보다는 크거나 x가 n-2보다는 작거나 이렇게 되겠네요. 아래식을 풀어보면은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x-4, x-10 이렇게 되니까 음수가 나오려면 x절편이 4랑 10인데 음수가 나오려면 이런 거 넣으면 되죠. 4와 10 사이에 있는 x를 넣으면 이 덩어리가 음수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해는 4와 10 사이에 있는 4와 10도 포함해서 4와 10 사이에 있는 x를 넣으면 아래 부등식이 만족이 된다. 자, 그러면 수직선에다가 한번 겹치는 부분을 찾아봅시다. 연립부등식은 둘 다 만족하는 x들이니까. 자, 그럼 수직선에 4랑 10은 지금 정해져 있는 수니까 그려놓고, 자, 이제 윗식을 그려서 겹치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자연수가 2개가 돼야 된대요. 근데 n도 지금 자연수래요. 그러면 n 플러스 2나 n-2도 지금 자연수겠죠? 자연수, 얘는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구나. 아무튼 정수죠. 그러니까 겹치는 자연수가 2개가 되려면 이쪽으로 겹쳐가지고 4랑 5가 지금 해 안에 있는 자연수가 되는 거고, 뭐가 n-2가 6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n-2가 얘가 6이 되려면 얘는 뭐가 돼야죠? n이 8이어야 되니까 얘가 10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10에 이렇게 걸치면서 이쪽은 자연수가 안 겹치네요. 그래서 4랑 5 두 개만 딱 겹칠 수 있는 수가 뭐다? n이 8이 되겠네요. 이게 n이 8일 때의 상황이다. 그리고 이번엔 저쪽으로 겹칠 수도 있겠죠? 4하고 10이 이렇게 있는데 4하고 10이 있는데 이쪽에 10이랑 9가 지금 해 안에 포함된 자연수가 되고, 그리고 이쪽이 뭐면 n 플러스 2가 8이면 n 플러스 2가 8이면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2가 얘가 8이면 얘는 뭐가 되니까 4가 되나요? 그러면 이쪽이 또 안 겹치면서 자연수가 2개만 딱 들어간다. 9하고 10하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n은 얼마인 거예요? n이 6일 때네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4랑 10은 그대로 있고, 어떻게 될 때 n-2가 5가 되고 n 플러스 2가 9가 되면 5, 9 해서 n이 얼마인 상황이에요? 이것도 써보면 얘가 9가 되고 얘가 5가 되려면 n이 7일 때, n이 7인 경우에도 어떻다? 이렇게 되면 자연수가 4하고 10하고 2개가 나온다. 그래서 n이 7일 때도 성립이 되네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n값은 6, 7, 8 해서 더하면 얼마다? 21이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지금 쌤이 해준 설명 중에서 못 알아듣겠는 게 있으면은 개념까지 설명된 상세풀이 영상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면 되겠습니다. 끝.